어제 사실은 저희 방송 직전에 스픽스의 정교한 대표께서 네. 이런 게 지금 언론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확실치 않아서 저희가 조금 이제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문자를 좀 한번 보세요. 김건희 여사가 당시에 그 한동훈 당대표에게 비대위원장 시절에 디올백 관련해서 문자를 보냈는데 저 문자를 읽고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어서 나는 사과를 망설였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 포함해서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한 위원장님 뜻대로 따르겠으니 검토해. 뭐 어떤 거 더한 것도 요청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한 것도 요청하면은 내가 따르겠다. 춘향이처럼 목에 칼을 쓰라 그러면 쓰시겠다는 얘기인지. 이런 문자를 한두 번이 아니라 5번 정도를 보내셨다고 하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장해찬 의원이 오늘 이제 얘기했잖아요. 일주일 사이에 며칠 사이에 5번을 보냈는데 그야말로 이제 익십을 했다. 읽고 씹었다. 일십. 이거 이제 뭐 답변도 보내질 않고 그냥 아무에게도 얘기하지도 않고 그랬다. 근데 저희 언론 보도에 초점이 잘못됐다고 봐요. 자기가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누가? 김건희. 본인이 하면 되는 거죠. 이걸 대국민 사과를 문자를 보내서 안 읽었다가 문제가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저런 의지가 있으면 누구의 의견을 받을 것도 없이 자기가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당이 필요하면이라는 이 자세도 잘못된 거죠. 지금 얼마나 엄청난 그러한 이 혐의가 드러났고 그다음에 뇌물만이 아니라 이게 국정농단에 이르는 그러한 사태인데 그거는 자기가 누가 요청을 해서 할 일도 아니고 누구의 판단을 기다려서 할 일도 아니고 이미 그리고 이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것도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조건을 달고 또 누구의 검토를 받고 그런 일은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언론이 잘못됐다고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한동훈이 저걸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치를 취했느냐 이게 지금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호도하는 보도고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그럼 지가 하지. 자기가 할 수 있잖아. 그런 거죠.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저 처음 발언하는데 왜 제가 여태까지 조용히 있었냐면 아니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이 뭐 말씀하시면 끼어들기가 제가 약간 욕심도 있거든요. 끼어들기인데 왜 조용하시나. 아니 그래도 오늘은 교인으로 만난 게 아니잖아요. 감사합니다. 방송인으로 만난 거니까 마음껏 저 은혜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자, 일단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문자를 다시 보여주세요. 그 멤버 유지, 갑자기 생각나는데, 아니 굉장히 조리가 있는 문장들입니다. 조리 있고 예의 있고. 자, 카톡을 보내든 문자를 보내든 간에 물론 뭐 저 데스크탑에서 노트북에서 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손가락으로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간에. 굉장히 정제되어 있는 문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직접 보낸 것보다는 뭔가 대통령실이라든지 이렇게 마사지된 느낌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문장이라는 게 아주 쉽지만은 않아요. 앞뒤가 다 맞게 조리가 있게 문장을 구사하는 거는 보통 능력은 아닌데 왜냐하면 평소 읽고 쓰는 연습이 돼야 되는데 김건희 씨 아니다. 그렇죠. 김건희 씨가 하는 말이나 또는 그의 뭐 논문 같은 것도 우리가 일부 봤잖아요. 멤버 유지 이런 거.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저 정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문장이 다 맞잖아요. 진짜 뭐 오탈자가 아니라 문장이 조응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거여서 저는 약간의 그런 느낌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요. 이게 공개됐잖아요. 아니 저 카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하고 너가 하는데 나하고 너가 하는 게 공개됐다면 한쪽이 공개한 거고 한쪽이 공개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누가 공개했을까요?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김건희 여사 또 조용하시네. 목사람 말만 들으면 조용하지 말고 말을 하세요. 김건희 씨가 공개한 거죠. 그런데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 윤석열 정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윤석열 또 김건희 두 분은 이제 한 몸인데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뭐라도 하려고 되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동훈이 무시해버렸다. 그래서 총선 참패는 한동훈 때문이다라고 프레임을 바꾸기 위한 꼼수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 나오죠. 네, 그러니까 한동훈 씨가 출마해서 당대표가 되는 게 불편한 대통령실의 작업인데 네. 저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지저분한 정치 공학적 접근이잖아요. 일찍이 대통령 부인과 관련해서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네. 아니 그리고 둘 사이는 어떤 사이냐면 네. 우리 그럼요 332번 카톡도 했고 그 다음에 서울의 소리 기자한테 얘기할 때 동훈이가 한동훈이가 막 이랬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한동훈 위원장님 네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마사지고요. 조작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질은 지금 보면 저게 사과할 일이 아니죠. 수사를 받아야 될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착시하거나 혼선을 느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과의 문제로 사과를 하겠다면 자신이 하면 되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리고 사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사과를 한다고 수사를 받는 일이 면제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전당대회에 대통령도 개입하면 안 돼요. 당무 개입이에요. 그렇죠. 그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요새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이를테면 탄핵의 이유가 됩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어느 수준이냐면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당무 개입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통령 부인이 개입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나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국정농단이죠. 그렇죠. 국정농단을 대통령이 한 것도 힘겨운데 대통령 부인이 하겠다고 전면으로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 문자를 김건희 여사가 그럼 공개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요. 그러니까 이건 유불리를 보면 되고요. 저렇게 정제된 걸 공개한 건 둘 중에 하나 누구겠냐? 한동훈이냐 김건희냐? 답이 나오잖아요. 아니 그런데 한동훈 그 전 위원장 비대위원장이 입장을 밝혔어요. 오늘 어떤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근데 이거는 정반대다. 사실은 사과를 하지 않겠다는 문장이었는데 자기는 그렇게 읽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사과를 하겠다고 한 번도 표명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그게 이제 조금 전에 알려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더 나쁜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거는 약간의 마사지 정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얘기 거짓말을 해대고 있는 거죠.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한동훈 씨가 직접 받은 거는 그건 뭐 나중에 되면 이렇게 논란이 제기되면 둘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보여줄 테니까 그때 확인할 수 있겠지만 한동훈 씨 입장은 뭐냐면 사과 안 하겠다는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했다. 맞아. 그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짓말을 사실과는 다른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한 이유가 뭐냐면 한동훈의 당선을 막기 위한 거고 이거는 명백한 당무 개입이고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